요즘 TV를 보면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는 누구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기에는 서로의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고 요양원은 비용도 많이 들고 자유가 제한되죠. 간병인을 구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올해 70살인 박서준입니다. 40년 넘게 가구 공방을 운영하다 은퇴한 노인이죠. 2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저는 매일 아침 텅 빈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노후가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고 아플 때면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지냈죠. 하지만 아내가 떠난 뒤 일상의 모든 순간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식사 준비부터 빨래, 청소까지. 특히 밤이 되면 찾아오는 적막감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자녀들은 제가 혼자 사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번갈아가며 자신들의 집에서 살기를 제안했죠. 처음에는 그게 좋은 생각처럼 보였습니다. 아들 내외의 집에서 한 달을 지내보기로 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들 내외는 맞벌이였고 손주들은 학원을 다녀와서는 각자의 방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큰 집에 홀로 남겨진 이방인 같았죠. 아버님, 저희가 늦게 들어올 테니 편하신 시간에 드시고 쉬세요. 며느리의 말은 분명 배려였겠지만 저는 그 말에서 불편한 존재가 된 저를 발견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맞지 않았고 TV 채널 선택을 두고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통시장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으면 손주들은 한숨을 쉬며 채널을 돌렸죠.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위는 늘 피곤해 보였고 제가 있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지 못하는 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이 좁아서 불편하시죠? 딸의 미안해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있음으로써 그들의 일상이 불편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밤이면 작은 방에 누워 아내가 살아있을 때가 그리웠습니다. 결국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제가 주인이었으니까요. 40년 동안 가구를 만들며 살아온 저는 집 한켠에 작은 작업대를 만들었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이웃의 눈치를 보며 작업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나무를 다듬고 광을 내는 일은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예전에는 쉽게 들어 올렸던 목재가 이제는 너무 무거웠고 섬세한 작업을 할 때면 손이 자주 떨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나이 들미 이렇게 외로운 싸움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만 했죠. 제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고독한 시간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곧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작업대 앞에 앉아 나무를 다듬습니다. 이제는 큰 가구 대신 작은 소품들을 만들죠. 손떨림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구 공방을 시작한 건 30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작은 나무 조각 하나도 금처럼 소중했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아 가구를 만드는 일이 그저 즐거웠죠. 40년이 흘렀지만 나무의 결을 따라 대패질을 할 때면 여전히 가슴이 설렙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쉬세요. 평생 일하신 것도 충분하시잖아요.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안에 작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거실 한켠에 작업대를 놓고 필요한 도구들을 정리했죠. 예전처럼 큰 가구는 만들 수 없었지만 의자 술이나 작은 선반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 작은 광고도 올려보았습니다. 손주의 도움을 받아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죠. 40년 경력의 가구장인이 정성껏 수리해드립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님, 이 의자 수리 가능하실까요? 젊은 부부가 오래된 원목 의자를 들고 왔습니다. 의자 다리가 흔들리고 등받이가 헐거워진 상태였죠. 예전 같았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수리를 시작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못을 박으려 해도 예전처럼 정확하게 힘을 조절할 수 없었고 나사를 조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면 끝날 일을 3시간이나 걸려 겨우 마쳤죠. 손님들은 기다리다 지쳐 돌아갔고 입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수리가 꼼꼼하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할아버님이 힘들어 보여서 차마 더 부탁할 수가 없었어요. 한 달 만에 찾아오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매일 작업대 앞에 앉아 있어도 전화는 오지 않았고 찾아오는 이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찻잔을 들다가 그만 손이 떨려 놓쳐버렸습니다. 깨진 찻잔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망치를 이제는 제대로 들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날 밤 작업대를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의 식탁 세트도 뚝딱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작은 의자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제 모습이 한심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40년의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큰 가구를 만들 수는 없어도 작은 소품이나 장식품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작은 나무 장식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떨림이 있어도 천천히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갔죠. 작은 새집, 연필꽂이, 나무 조각 장식. 비록 크기는 작았지만 그 안에 제 솜씨와 정성을 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실 의자가 망가졌다며 고쳐줄 수 있냐고 물어왔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실 직원 부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아버님,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누군가 내 페이스를 이해해 준다는 것. 그동안 제가 얼마나 조급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자를 고치는데 반나절이 걸렸지만 관리실 부부는 끝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미란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할아버님, 저희 관리실에 가끔 들르셔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세요. 그들의 제안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고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업대 앞에 앉아 있는 시간도 줄었지만 대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일 뿐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찾아왔습니다. 관리실 의자를 고치고 난 뒤 제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김 주사님 부부가 매일 아침 제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서준 어르신, 오늘도 아침 드셨어요? 우리 아내가 국을 좀 끓였는데 한 그릇 드시러 오세요. 처음에는 그저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은 계속되었고 어느새 저는 매일 아침 관리실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우리 남편이 아침마다 기다린답니다. 어르신이랑 이야기하는 게 하루의 낙이래요. 관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그들이 단순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저처럼 외로움과 고민이 있었던 거죠.
실은 말이에요, 어르신. 저희도 이 나이에 아이가 없어서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거든요. 그날 저녁 김 주사님의 아내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인연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실의 낡은 가구들을 하나둘 손보기 시작했고, 김 주사님이 힘들어하는 전기 수리는 제가 젊었을 때 배운 기술로 도와드렸습니다. 큰일은 못해도 작은 일들은 여전히 제 손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어르신, 이제 저희한테 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요. 김 주사님 부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파서 관리실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제 집으로 찾아왔고 죽을 끓여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식들도 해주지 못한 일을 그들이 해준 거죠. 서준 어르신, 저희가 매일 두 끼는 챙겨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어르신이 계셔서 든든하고 좋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는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낮에는 각자의 일을 하다가도 수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제가 가구를 수리하면 그들은 제게 따뜻한 밥과 정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르신, 우리 같이 텃밭도 가꿔보면 어떨까요? 관리실 뒤편의 작은 공간에 상추며 고추를 심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배운 농사 지식을 알려주고 김 주사님 부부는 매일 정성스레 물을 주었죠.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텃밭 소식을 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상추를 나눠달라는 분도 있었고 본인도 텃밭을 가꾸고 싶다는 분들도 있었죠. 서준 어르신, 이 의자도 고쳐주실 수 있나요? 할아버님, 우리 집 장식장 문짝이 고장났는데 봐주실 수 있으세요? 주민들의 요청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작업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주민들도 그걸 이해해 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김 주사님 부부는 제게 작은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관리실 옆에 있는 창고를 정리해서 제 작업실로 만들어준 거죠. 이제는 그곳에서 가끔씩 주민들의 가구를 수리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받은 만큼 어르신께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수고비를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받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김 주사님 부부에게는 제가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저에게는 그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죠. 어르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인 거 맞죠? 그들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란 꼭 피가 섞여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면 충분한 거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햇살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하루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나이 들미 서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니까요. 저에게는 김 주사님 부부와의 만남이 바로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호입니다. 83살의 전직 서점 주인입니다. 책과 함께한 50년.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작은 동네 서점을 운영하면서 저는 수많은 이야기를 만났고 그 이야기들은 제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들은 제 아파트 서재에 꽂힌 책들 속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3년 전 제 곁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아내의 별세였고 다른 하나는 서점의 폐업이었죠.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의 등장으로 우리 같은 동네 서점은 하나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서점 접으시고 저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안 될까요? 딸아이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위의 성격을 알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지만 술만 마시면 딸아이를 괴롭히는 사람이었죠. 제가 그곳에 가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아직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 맞는 겨울, 감기로 고열이 났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약을 사러 나갈 힘도 없었고 밥 한 숟가락 뜨기도 힘들었죠. 그때 제 곁을 지켜준 건 외손녀 수진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었던 수진이는 취업 준비로 바빴지만 매일 저녁 제게 들러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차려주었죠. 할아버지, 내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수진이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취업을 앞둔 아이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 게 맞는 걸까? 그 고민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이번에 취업이 됐는데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잘 지낼 수 있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쓰러진 저를 발견한 건 다행히도 수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면접 준비를 하러 들른 수진이가 제 모습을 보고 놀라 구급차를 불렀죠. 할아버지, 제가 포기할게요. 취업도 지방 발령도 할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병실에서 흐느끼는 수진이를 보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을 순 없었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 말 좀 들어볼래?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서점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 수많은 책에서 배운 지혜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던 작은 계획 하나를 수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집 서재, 내가 좋아하는 그곳을 작은 북카페로 만들면 어떨까?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방으로 발령받아 떠나도 좋아. 대신 주말마다 와서 할아버지랑 함께 이 계획을 완성해보자. 내가 없는 동안에는 할아버지가 천천히 준비할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서점을 하면서 모은 책들이 아직 이렇게 많이 있잖아. 이 책들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어. 이걸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지 않을까? 수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제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카페 일을 해본 애들도 있어요. 다들 도와주겠대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지방 발령을 받아 떠났지만 주말마다 찾아와 저와 함께 북카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아파트 서재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젊은 감각과 제 오랜 경험이 만나 특별한 공간으로 탄생해 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미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혼자가 아닌 다른 이들과 함께 써나갈 때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동안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들은 언제부터 모으신 거예요? 수진이가 서재 한켠의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모은 책들이에요. 그때는 한 권의 책을 사기 위해 일주일치 급여를 모아야 했죠. 하지만 그만큼 책에 대한 애정도 깊었습니다. 이 책은 내 엄마가 중학생일 때 읽었던 책이야. 여기 귀퉁이가 접혀 있는 건 내 엄마가 좋아하는 구절을 표시한 거지. 수진이는 책장을 넘기며 어머니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연필로 살짝 밑줄 그어진 문장들, 노란 포스트잇이 꽂혀 있는 페이지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였죠. 할아버지, 저는 이 공간을 단순한 카페가 아닌 추억과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수진이의 제안은 신선했습니다. 책과 함께 오래된 사진과 물건들을 전시하고 각 책에 얽힌 이야기를 기록해 두자는 거였죠. 마치 작은 박물관처럼요. 수진아, 그런데 사람들이 과연 이런 오래된 것들에 관심이 있을까? 제 걱정과 달리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의 친구들이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었고
젊은이들의 감각으로 공간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래된 책장은 그대로 두되 그 사이사이에 현대적인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했죠.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60년대 문학 전집과 최신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더 특별해 보이지 않나요? 수진이 말대로 옛것과 새것의 조화는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래된 책들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 새로운 독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 책에 적혀 있는 메모들이 정말 재미있어요. 마치 타임캡슐을 연 것 같아요. 젊은 손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0년 전의 메모가 지금의 청년들에게 감동을 주다니. 책의 힘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북카페는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수진이가 친구들과 함께 와서 카페를 운영했고, 평일에는 제가 차분히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옛 책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노인들은 추억을 회상하며 미소 지었죠. 할아버지, 우리 독서 모임도 한번 해볼까요? 옛날 책과 새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수진이의 제안으로 시작된 세대 공감 독서 모임은 우리 북카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책을 매개로 대화를 나눕니다. 김할아버지, 60년대의 청춘과 지금의 청춘이 이렇게 다르면서도 비슷하다는 게 신기해요. 젊은이들은 제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저는 그들의 고민과 꿈을 들었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벽이 책을 통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할아버지, 엄마가 처음으로 카페에 오시겠대요. 어느 날 수진이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드디어 발걸음을 하겠다는 거죠. 오랫동안 사위의 그늘에 갇혀 있던 딸이 이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그저 묵묵히 안아주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책장 사이에 남아있는 딸아이의 지문과 메모들이 모든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그때 그렇게 책을 사랑하셨는지.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책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세대를 초월하는 다리이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창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북카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추억과 희망이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책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엽니다. 할아버지,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수진이의 물음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어. 책과 함께한 50년의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언할 줄은 나도 몰랐단다. 나이 들미란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혼자가 아닌 다른 이들과 함께 쓸 때 더욱 빛나는 법이지요. 노년의 삶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몇 가지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나이 들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희는 각자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40년 동안 가구를 만들던 손은 이웃과의 소통 도구가 되었고, 50년 동안 모아온 책들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 경험들이 새로운 형태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노년의 독립성과 관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것도, 완전히 고립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저희는 각자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이웃과 지역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경제적 현실을 직시하되 창의적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고액의 요양원비나 간병인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넷째, 세대 간 소통은 양방향이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김주사님 부부에게서 배운 디지털 기기 활용법, 수진이에게 배운 현대적 감각,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작은 시도로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가구 수리, 소소한 책 모임. 이런 작은 시작들이 모여 지금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녀와 동거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가 찾은 방법이 모두에게 맞는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희가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노년의 삶이 두려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봄날이 있습니다. 단지 그 봄날을 어떻게 맞이할지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봄날처럼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